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 해야겠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봐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은 이 대공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일어났는지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대공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엄청난 초강대국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번영이 왔고, 근데 이게 너무나도 번영이 바로 오다 보니까 생산이 막 이루어져요. 너무 공장이 과잉 생산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 과잉 생산된 거에 비해서 그만큼 소비는 따라주지 못했고, 그래서 재고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 계속 누적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욕 증권시장이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은행과 기업이 이제 줄파산을 하는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 이제 유럽이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무너져 있던 것이 미국이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미국마저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전 세계로 이제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확산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파탄이 났고, 그걸 이제 대공황이라고 우리 불러요. 근데 우리 수업 때 봤지만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은 아주 자기들 스스로 이제 국내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는 뉴딜 정책이란 게 있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한다든지 댐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이제 형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였는데, 어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지 못했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국내 문제를 좀 외부로 돌렸습니다. 시선을. 특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워낙 많았죠. 그래서 그걸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다 하면서 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이제 의미인데, 뭐 그런 걸 블록 경제라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식민지를 좀 착취하는 형태, 수탈하는 형태로 본국의 경제를 살리는 이런 모습이 였다고 좀 봐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나쁜 모습이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걸 이해하려면 파시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파쇼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됐는데, 파쇼라고 하는 건뭐 결속, 묶음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보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파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걸 전체주의라고 우린 해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이런 형태를 전체주의라고 하고, 실제 이제 체제로 나타난 모습은 아주 강력한 독재 체제고, 개인을 엄청나게 탄압하는, 그래서 엄청난 선전 활동을 통해서 언론이나 이런 걸 되게 탄압하고, 그래서 개인이 이제 잘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군비를 증강해서 이제 대침략 정책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은 전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독재 체제였고, 실제 이런 나타난 모습은 군사력을 엄청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본국의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주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비롯해서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당, 뭐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좀 특징이 있지만, 가장 광적이고 가장 극단적이고 또 인종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강한 것이 바로 독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히틀러의 나치당 같은 경우가 아주 광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 이 세 나라가 추축국이라고 하는 걸 형성합니다. 자기들은 뭐 베를린, 로마, 도쿄 이걸 이제 세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동맹이었는데, 악의 축이죠.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아주 전범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본은 이제 차츰 3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있었죠.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일전쟁까지 이어서 대륙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이탈리아는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시작, 우리 1차 세계대전 때도 봤지만
전쟁의 시작은 언제나 독일이죠. 독일이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에 폴란드로 선전포고 없이 그냥 빠르게 기습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니까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고요. 독일은 프랑스까지도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북유럽. 그 상황에서 영국이 대독 경제 봉쇄하는 정책을 하게 됐고 이탈리아가 이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같이 북아프리카를 침략을 하는 상황에서 독일이 이제 전쟁이 점차 장기화되고 자원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소련에 결국 침공을 하게 돼요. 이게 아주 독일의 미스였죠. 소련은 나폴레옹도 넘지 못했죠.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연합군 쪽으로 좀 전세가 기울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유럽 애들이 본토에서 이제 전쟁 때문에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요 이제 틈새 공략했던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 쪽을 막 점령해 나갔고 이걸 이제 아주 꼴보기 싫어했던 게 미국이죠. 미국과 영국이 같이 일본의 경제 봉쇄를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뚫으려고 일본이 아주 미국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기습을 하죠. 이제 하와이의 진주만 늘 기습을 합니다. 일요일날. 그래서 아주 치사하게. 그래서 아주 일본 입장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잠시 유럽 전선으로 돌아와서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연합군이 앞서 나가게 되고요. 이탈리아를 상륙하게 되면서 이탈리아는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주 역사적인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프랑스 본토로 연합군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해방이 되게 됩니다. 독일 그래서 쭉쭉쭉 치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렇게 있으니까 프랑스 쪽 본토 지나서 독일 본토로 이제 쳐들어갔고요. 그리고 요 또 반대편에서는 소련군이 이렇게 베를린으로 진격을 하게 되면서 독일이 양쪽에서 이제 협공을 받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독일은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가 권총으로 자살하게 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됐고요. 그래서 독일은 이렇게 종전이 되죠. 독일은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일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하게 해전에서 한번 이긴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본토까지 쳐들어갔고요. 엄청나게 이제 많은 폭격을 했거든요. 일본이 생각보다 아주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빨리 항복을 안 해가지고 미국이 엄청난 아주 인류에게 어쩌면 가장 최악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원자폭탄을 최초로 실험을 하게 되죠. 실험을 했다기보다 실제 실전에 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핵을 맞은 그런 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이 핵을 두 방 빵빵 맞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위력이 강력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미국도 놀랐어요. 전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쓰지 말자라고 합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인류사에 있어서 일본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회담이 열렸는데 카이로 포츠담 선언 이런 거는 전후 처리 문제 하려고 열렸던 거고 요거는 우리 나중에 그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 얘기할 때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연합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하게 되면서 얄타 회담으로 이제 독일이 분단이 되게 돼요. 보통 우리 분단하면 보통 남북 나눠지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 서독 이렇게 분할 점령이 되었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것도 우리 나중에 한국사 할 때 한번 볼 텐데 일본의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보고 왔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게 탄생이 돼서 우리 세계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막 하면서 이제 국제연합과 비슷하게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제연맹 때는 이런 실제로 뭔가 국제적으로 분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억제할 수 있는 음,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연합이 탄생이 돼서는 그에 대한 반성으로 유엔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유엔군이 나중에 우리 한국 전쟁할 때 많은 파병하면서 도움을 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인데요. 우리 책을 통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걸 한번 봤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본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에서 말하는 좀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할 때 원래는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 죽이는 거, 전부 태워 죽이는 걸 홀로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 홀로코스트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치에 의한 유태인 대학살 이걸 이제 의미하거든요. 뭐 대학살이라고 의미하는 단어는 뭐 제노사이드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냥 우리 학살, 대학살이다라고 얘기할 땐 제노사이드라는 명칭을 더 많이 씁니다만 우리 역사에서 나치에 의한 유태인 대학살 이거는 정말 네 참혹했고 아주 좀 특별한 경우라서 이걸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따로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우리 시험 다 잘 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